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응급 상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마그네슘은 천연이고 안전해요. 먹어도 과다 복용 걱정 없어요. 근육에 좋고 잠도 잘 오고 심장에도 좋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무 검사도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하루 한 알에 마그네슘을 삼킵니다. 하지만 의사들과 연구자들은 지금 전혀 다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마그네슘은 몸을 회복시키는 미네랄이 아니라 심장 리듬을 무너뜨리고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약의 작용을 통제 불능으로 만드는 위험 물질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위험 신호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곤함, 멍함, 이유 없는 불안, 가벼운 메스꺼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 탓이겠지, 약 때문이겠지라고 넘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 마그네슘을 먹어서는 안 되는 4가지 경고 신호와 지금 당장 매일 복용하지 않으면 4가지 결정적 신호를 중요도 순서대로 하나씩 공개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신호는 하버드 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생명 위험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지표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마그네슘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해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마그네슘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신 몸속의 상황이 위험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며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체내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혈액 속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장의 전기 신호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신장이 배출하지 못한 채 독성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의 효과는 혈액화학 상태, 신장 기능, 심혈관 상태에 따라 완전히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을 가진 사람은 과잉 마그네슘을 몇 시간 안에 배출합니다. 하지만 배출 속도가 느려진 몸에서는 그 마그네슘이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마그네슘은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조금 더 멍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심장은 갑자기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고 혈압은 이유 없이 떨어지며 약의 작용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합니다. 의사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누구에게나 좋은 보충제가 아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모두에게 좋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매일 복용하는 것이 지금 가장 위험한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내용에서 이 위험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현실이 되는지 첫 번째 경고 신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선한 미네랄도 위험한 미네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마그네슘이 아니라 그 미네랄을 받아들이는 당신 몸속의 환경이었습니다. 같은 마그네슘 하나를 먹어도 어떤 사람의 몸에서는 신경이 안정되고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며 심장 박동이 차분하게 정돈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몸에서는 그 마그네슘이 배출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남아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마그네슘은 혈액 속에서 칼슘, 칼륨, 나트륨과 함께 심장과 신경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맞을 때는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지만 균형이 깨지는 순간 같은 물질이 심장 리듬을 흔드는 원인이 됩니다. 교토 존스 홉킨스, 토론토 연구진이 공동 분석한 결과 마그네슘의 작용은 혈액 화학 수치, 신장 여과 능력, 심혈관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과잉 마그네슘을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여과 능력이 떨어진 몸에서는 원래 내 6시간이면 사라져야 할 마그네슘이 24시간, 48시간 이상 체내에 머물게 됩니다. 이 축적은 처음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피곤해지고 집중이 흐려지며 이유 없는 무기력함이 생길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깁니다. 약 부작용쯤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몸속에서는 이미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있고 심장의 전기 흐름은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그네슘으로 인한 문제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서히 조용히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마그네슘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저혈압, 심장 박동 이상, 응급실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보고서와 병원 기록에서 반복해 확인된 패턴입니다. 마그네슘이 당신을 돕는지 아니면 해치고 있는지는 복용량이 아니라 당신 몸속의 조건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서 이 조건이 가장 위험하게 작용하는 첫 번째 경고 신호가 공개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마그네슘을 먹으면 안 되고 누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의사들과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막연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혈액 수치, 약물 복용 내역, 신장 기능, 심장 상태를 비교하며 아주 명확한 공통 신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방향의 신호를 정확히 나눕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그네슘 복용 금지 경고 신호 4가지, 그리고 몸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보내는 매일 보충해야 하는 결정적 신호 4가지입니다. 이 신호들은 막연한 증상이 아닙니다. 모두 실제 임상 데이터와 의학저널, 대학병원 연구에서 반복 확인된 패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너무 쉽게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피곤함, 불안, 근육 문제, 심장 두근거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나이 틈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이 증상들 중 일부는 노화가 아니라 마그네슘이 당신 몸과 맞지 않거나 혹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경고일 수 있다고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8가지 신호를 중요도가 낮은 것부터 가장 생명을 좌우하는 신호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신호는 하버드 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마그네슘 위험과 결핍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한 지표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신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응급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그네슘을 먹고 있든 먹지 않고 있든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 몸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음에서 첫 번째 경고 신호, 마그네슘이 조용히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 수치가 60% 이하이거나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마그네슘 보충제는 절대 가볍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혈액 속 미네랄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필터입니다. 마그네슘 역시 필요한 만큼은 남기고 과잉은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몸에선 이 배출 과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에 필요하지 않은 마그네슘이 하루하루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축적이 즉각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 때문이겠지, 약 때문이겠지 하며 넘깁니다. 그러나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단 2주만 해도 위험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증상은 급격히 변합니다. 근육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심하면 근육 마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변화는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된 고령자에게서도 일반적인 용량의 마그네슘을 복용한 뒤 고마그네슘 혈증이 발생한 사례들이 반복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응급실 치료가 필요했고 일부는 심각한 심장 합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령자들이 자신의 신장이 이미 느려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근육 경련이나 피로를 이유로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증상은 결핍이 아니라 이미 배출되지 못하고 쌓인 마그네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족이 아니라 과잉인데 더 보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사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당뇨가 있거나 신장 검사를 오래 하지 않았다면 마그네슘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무시한 채 복용을 계속하면 마그네슘은 서서히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멈추고 조용히 위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게 될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아무 경고 없이 함께 겪고 있는 또 다른 위험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위험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특정 종류의 혈압약은 마그네슘과 만나면 몸속 전해질 균형을 위험한 방향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약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장이 전해질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약들입니다. ACE 억제제, ARB 계열 약물, 그리고 칼륨을 보존하는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마그네슘 보충은 결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는 대신 신장이 칼륨을 더 많이 붙잡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추가되면 두 미네랄이 동시에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한 팀입니다. 균형이 맞을 때는 심장을 안정시키지만 둘 다 과잉이 되면 심장의 전기 신호는 갑자기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천천히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속이 메스껍고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증상을 약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는 신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임상 연구에서는 이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증상이 동반된 고마그네슘 혈증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루 350mg 이상을 복용할 경우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설명되지 않는 저혈압이 나타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신장이 이미 전해질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추가로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미네랄은 결국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이 상호작용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충제 라벨에는 이 사실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와 상의 없이 혈압약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해법은 단순합니다. 무작정 마그네슘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음식에서 소량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잎채소, 견과류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형태가 이 경우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다룰 경고신호는 혈압약을 먹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겪고 있는 또 다른 흔한 위험 요소입니다. 다음 경고신호는 평소 소화 문제를 자주 겪는 사람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만성적인 장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속쓰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자주 복용하고 있다면 마그네슘은 생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장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를 강력한 변비약이나 장 정결제로 사용합니다. 장 점막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염증이나 손상이 있는 장에서는 이 작용이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 마그네슘은 장을 자극하고 증상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설사로 시작됩니다. 곧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고 몸은 탈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전해질 균형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이런 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용량의 마그네슘을 복용했을 때 증상 악화와 재발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면서 동시에 기존 저장량을 서서히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검사상 수치가 낮다는 말에 보충제를 더 늘립니다. 하지만 장에서는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극히 적고 불편함과 설사 같은 부작용만 온전히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은 나랑 안 맞는다며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흡수 방식과 장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제안하는 접근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흡수 부담이 적은 형태를 선택하거나 용량을 아주 작게 나누어 복용해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섭취하거나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는 외용 형태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장을 무시한 채 보충제를 계속 밀어 넣으면 마그네슘은 회복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탈수와 전해질 혼란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다룰 마지막 경고 신호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경고 신호는 가장 위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조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심장 관련 약물이나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마그네슘 보충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 혈압을 조절하는 칼슘 채널 차단제, 일부 항생제, 그리고 항응고제나 매일 복용하는 아스피린까지 이 약들 모두는 마그네슘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호작용이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의 효과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약의 작용을 과도하게 증폭시킵니다. 마그네슘은 위장 안에서 특정 약물과 결합해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을 먹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복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특히 항생제의 경우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감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약물과의 관계는 더 직접적이고 더 위험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은 세포 통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심장의 전기 신호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박동이 느려지고 심한 경우 전도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상 사례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인공 심박기 삽입이 필요했던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특정 심장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 마그네슘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체내 화학 상태에 따라 오늘은 독성이 되고 내일은 효과를 떨어뜨리는 불안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의 조합도 조용히 위험을 키웁니다. 마그네슘 자체에도 약한 혈액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겹치면 출혈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본인은 이유를 전혀 모른 채 과도한 출혈로 내원한 환자들 중 마그네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었던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약은 의사가 처방했지만 보충제는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장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은 절대 혼자 판단해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그네슘이 위험해질 수 있는 4가지 경고 신호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반대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그네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이유가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경고가 마그네슘이 위험해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몸이 분명하게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겪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신호가 있습니다. 근육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눈밑이 이유 없이 떨리고 가만히 있어도 팔이나 다리 근육이 꿈틀거립니다. 밤이 되면 종아리가 갑자기 굳어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근육이 마그네슘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칼슘의 양을 조절합니다. 충분할 때는 근육이 수축한 뒤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제어 없이 흘러들어가 근육이 수축한 상태에서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은 가끔 생기는 쥐가 아니라 반복적인 경련과 경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처럼 밤마다 다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마그네슘 보충이 야간 근육 경련의 빈도를 눈에 띄게 줄인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한 근육 경련 환자에게 정맥으로 마그네슘을 투여하는 이유도 이 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몇 분 안에 근육은 이완되고 통증은 가라앉습니다. 현대 생활은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커피와 알코올, 가공식품, 과도한 땀 배출은 모두 체내 마그네슘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근육 문제로 신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형태의 마그네슘을 저녁 시간에 보충하면 근육 경련뿐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떨림이 사라지고 밤에 다리가 편안해지며 움직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 변화는 대개 며칠 안에 나타납니다. 근육이 보내는 이 신호는 가장 이르고 가장 솔직한 결핍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다룰 신호는 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매일 드러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나 환경 문제라고 오해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마그네슘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넘길 수 있던 일들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고 머릿속이 계속 바쁘게 돌아갑니다. 마그네슘은 뇌가 사용하는 미네랄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뇌는 몸 전체 마그네슘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 감정과 사고를 조절합니다. 이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행복과 안정에 관여하는 전달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고 뇌의 경계 시스템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결핍 상태에서는 실제 위협이 없는데도 불안과 긴장이 계속 유지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량이 낮은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뚜렷하게 높다는 결과가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적절한 양의 마그네슘을 보충했을 때 이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 긴장감이 완화되고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은 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킵니다. 이 신호는 에너지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커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반복됩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는 연료를 제대로 태우지 못하고 몸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 머뭅니다. 그 결과 몸은 단 것을 찾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지방을 더 저장하려고 합니다.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활 습관을 아무리 바꿔도 변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의지가 아니라 미네랄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회복되면 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은 돌아오며 몸은 다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는 몸이 쉬라고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할 재료를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다룰 마지막 신호는 지금까지의 모든 신호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가장 무섭고 동시에 가장 자주 무시되는 신호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툭하고 박동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숨을 한번 크게 쉬어야 할 것 같은 순간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렇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카페인을 너무 마셨나 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신호는 심장이 보내는 분명한 요청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이 전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마그네슘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할 때 심장세포 안팎의 전해질 이동은 질서 있게 유지됩니다. 박동은 일정하고 리듬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전기 신호는 쉽게 흩어지고 심장은 제때 수축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핍 상태에서는 심장이 이유 없이 뛰거나 잠깐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불규칙한 리듬이 반복됩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불편한 느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낮을수록 심각한 부정맥과 돌연 심장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위험한 부정맥 환자에게 가장 먼저 투여되는 치료 중 하나가 정맥 마그네슘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약이 듣지 않을 때도 마그네슘은 리듬을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급 상황이 오기 전까지 자신이 결핍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가끔 느끼는 두근거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스트레스, 탈수, 수면 부족 같은 요인이 겹치는 순간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강한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임상 관찰에선 규칙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한 사람들 중 심계항진과 불규칙한 박동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진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보내고 혈관은 이완되며 전신의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마지막 신호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신호를 통해 이제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무작정 먹어야 할 보충제도 아니고 무조건 피해야 할 물질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